완전 개털 만들어 볼까? 제일 비싼 게 뭐가 있노? 집에 좀 갔다 올게. 우리 그러고 안 놀라고. 그러고 안 놀라고. 그러면은 저 삼겹살 3인분이랑 육회 한 개랑 미역국 한 개만 좀 그냥. 네, 미역국 제가 그냥 끓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형님들 많은 분들이 태국이 됐든 뭐 다른 동남아가 됐든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주? 이주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될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형님 두 분이 지금 여기가 1호점 커피 그리고 2호점 커피잖아. 형님 할 때 돈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솔직히 크지 않은 커피숍이었잖아. 형님은 얼마 들었어요? 총 다 하는데.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거의 없었고 기존에 이제 있는 집기를 인수받아서 왔기 때문에 권리금이랑 그리고 모자란 집기하고 이거저거 다 사는데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오케이. 형님은 그 정도 들었고 우리 여기 미스터 김 형님은 나는 가게 렌트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인테리어까지 해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근데 우리 들었다. 평수가 워낙 작았으니까. 맞아. 형님은 가게 평수가 작지만 그래도 장소가 부가까웠죠. 장소가 괜찮았죠. 좋았잖아요. 그 정도.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이제 각 얼마간 지금 운영을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을 작년 8월 달에 2019년 8월 달부터 운영을 해서 2020년 4월 말일까지 그럼 몇 개월이지?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여기 우리 미스터 김 형님은 나는 11월 달에 준비해서 12월 초에 이제 오픈을 시작해서 폐업한 거는 3월 말에 폐업이었죠.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4개월. 4개월. 그래도 생각보다 형님이 두 분 다 이제 1,몇백만 원씩 이렇게 한 거잖아.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얼마 안 들어갔다. 그죠? 보통 사람들도 태국에 와서 커피숍을 하는데 1,몇백만 원, 2천만 원 돈이면은 장사를 할 수가 있나? 기본적으로 커피숍을 하던 자리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집기 같은 거를 중고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신규 오픈을 해서 없는 자리에 만든다고 한다면은 가게 없고 인테리어하고 이쪽 형님이 하셨던 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었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 있고 테이블석 7개, 8개 이렇게 놓고 진짜 한국에서 보는 커피숍처럼 하겠다고 하면은 못해도 5천 정도는 잡아야 세팅까지 완벽하게 머신기도 괜찮은 거 놓고 인테리어도 한국 감성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커피숍을 하는 게 커피숍만 하려고 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행사 그 OP를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커피숍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커피숍에 너무 치중을 많이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커피숍에 오딘을 할 거면 솔직히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뭐 이쪽 업체 컨택하고 인테리어 업체 컨택하고 커피 머신 업체 컨택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저렴했던 거지. 만약에 뭐 다른 업체 한 군데 해서 올 컨택을 할 거면 비용은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20평짜리 커피숍을 할 거면 한 5천 정도는 5천 정도 잡으면 잡아야 되겠다. 잡아야 지금 여기에 뭐 아마존 커피 그 유명한 아마존 커피 정도의 인테리어 할 거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커피숍만 차리는 비용이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커피숍을 차리기 전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또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워크퍼밋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커피숍 차리는 것만 그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맞지. 형님도 저 워크 퍼밋 신청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 하니까 그거는 별개로 그렇지. 그건 별개지. 별개지. 그렇게 계산을 법인이랑 워크 퍼밋이랑 이거는 별개다. 야, 너무 아깝다. 진짜 워크 퍼밋. 진짜 너무 아깝다. 근데 요즘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거 아깝다고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건 맞다. 아휴. 형님들이 태국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뭐 사업을 하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형님이랑 같이 태국 여행을 왔었어요. 이제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 형님은 저보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저도 14년 동안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그 당시에 해외 한 달 살기가 유행을 해서 태국에서 한 달을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태국으로 넘어와서 파타야에서 한 달을 살게 됐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파타야에서 한 달 살면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양 스포츠에서는 밤에 노는 거, 이용하는 거. 처음에는 그런 게 그냥 좋았어요. 밤에 놀고 그리고 해양 스포츠 하고 바닷가 나가서 좀 쉬고 이러니까 아 이제 내가 힐링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14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찌들다 보니까 이 속에 화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놀다가 태국 사람들 얼굴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한국에서 내가 못 버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버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소 짓는 것처럼 행복하게 못 웃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여기서 살면 이 친구들이 웃는 모습처럼 한번 빵긋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연히 여기서 이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좀 급하게 준비한 감은 없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아 뭐가 됐던 간에 한 1년이고 몇 년이고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커서 한번 여기 도전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이호정 사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좀 여러 나라를 다녔었는데 그 전에도 해외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솔로고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맨날 출근하고 야근하고 퇴근해서 술 마시고 그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지친감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여기 여행을 한 달 살기를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뭐 똑같이 미용도 즐기고 뭐 관광지도 다니고 수상 스포츠도 하니까 재밌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를 4번 정도 여행을 더 왔었어요. 근데 똑같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나오기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나와서 살게 됐죠. 근데 일단 나오게 되니까 뭐라도 명함이 있어야 되니까 명함이 있어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업을 생각하게 됐고 이제 우연찮게 뭐 여행업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라는 이유는 처음에는 즐거울 거예요. 왜냐면 돈도 적게 드는 반면에 대접받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즐거운 마음만 이제 앞서는데 오래 살다 보면 아 이게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 즐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즐겁게 되면 뭐 사업도 시작해보고 뭐 하시는 건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는 그러면 8개월 가까이 행임을 하셨고 우리 이호점 사장님도 얼마 안 하셨지만 4개월. 자, 한 달에 평균 수입이 그러니까 평균 수입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 정도 됐는지. 일단은 제가 있었던 곳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고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커피숍이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한 달에 평균 수입은 유동인구가 없는 쪽에서는 2만 바트에서 2만 5천 바 정도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25,000바시면 순수익이 아니고 판매량 매출만 거기서 이제 재료비 원가 빼면은 마이너스를 쳤지만 그 정도 우리 쪽에서는 그 정도. 여기 우리 이호점 사장님은 우리는 그래도 이쪽 커피숍보다는 부하가오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초반에는 이제 매출이 우리도 한 25,000바, 3만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재료비, 인건비 그런 거 빠지면 어차피 마이너스였고 근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가격 정책을 일단은 아마존 정도로 이제 가격 정책을 보는데 얘네는 그 가격으로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랑 아니면 아시아계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먹는데 얘네 현지인들은 그 가격으로는 그렇지.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저희가 60바트였어요. 60바트면 한국 돈 하면 2,400원. 그러면 아시아계나 파랑 외국인 입장에서는 싼 가격인데 이쪽에서는 뭐 30바, 25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죠. 맞아. 길거리에 20바짜리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승부를 지을 거면 고급화 전략을 해서 뭐 60바트를 팔던가 아니면 현지인을 많이 받을 거면 현지인 수준에 맞게 30바트로 내려서 그렇게 운영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어야 이제 이 순이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세부적으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말해 주실 수 있는지, 뭐 렌트비, 가게 월세, 뭐 전기세, 직원 월급, 뭐 재료비 등등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커피숍은 방송에 많이 나와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테이블 3개 있고 굉장히 조그만 커피숍에서 뭐 샌드위치 커피 이런저런 커피를 팔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월 임대료는 한 달에 15,000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좀 계속 틀다 보니까 한 달에 4,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음료수 비용, 뭐 부자재 비용, 그리고 뭐 커피 파는 거에 한 30%, 40%이 정도로 친다면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그리고 인건비를 제일 궁금해 하실 건데 여기는 이제 조금 등급에 따라서 좀 인건비가 틀려요. 커피를 좀 만들 줄 안다? 그럼 13,000, 15,000 이 정도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 친구들은 수술했을 때 10,000바, 그리고 좀 올랐을 때 11,000바, 12,000바. 얘네는 좀 급여 체계가 조금 3개월에 올려줄게, 3개월에 줄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 합쳐보시면 저희 규모의 커피숍에서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이게 순수익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이 되십니다. 우리 이호정 사장님. 저는 이제 부엌가구에 있어서 좀 규모가 작아도 렌트비는 월 16,000바 그리고 전기세가 저희는 꽤 셌어요. 하고 한 달에 8,000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커피숍 그 아르바이트생을 좀 경력자를 뽑아서 13,000바트를 월 줬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주말 하루씩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500바트씩 추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풀로 돌리면 15,000바트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부자재 같은 경우에 식자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 나가는데 기본 15,000바트에서 20,000바트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장사가 안 되면 어차피 재료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버리는 양이 생각보다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자재 비용도 뭐 한 20,000바트 정도 생각을 하면 거의 한 달에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은 솔직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비행기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혹시나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다마는 혹시나 한국에서 이제 태국으로 와가지고 커피숍을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커피숍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문의를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뭐 여행사 업무도 하고 뭐 블로그 활동도 하면서 커피숍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네요. 커피숍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저도 태국 가서 살고 싶은데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커피숍을 하면은 먹고 살기 편하고 뭐 하는데 뭐 운영하고 내가 할 게 있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태국에서 커피를 판다는 것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건 맞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한국이랑 똑같이 노력하냐에 따라서 승패는 좌우가 되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지만 파타야도 분명히 시장성은 있어요. 요즘 태국 사람들 커피 많이 마시고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커피 한 잔 먹고 특히 한국 관광객들 한국인이 사장이라 그러면 많이 찾아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픈만 해놓으면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찬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뭔가를 차리지 말고 차라리 여행으로 아니면 어학 연수로 이렇게 먼저 시작해 보시면서 한번 상황을 보셨으면 먼저 보시고 나서 아 내가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도전하셔도 충분히 그만큼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여기에서 계셨던 선배님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당신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고 빨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젊은이가 와가지고 커피숍 한다고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한번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여행과 살아보는 거는 180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진행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 말은 무조건 맞는 거지. 자, 우리 이호정 사장님은. 네, 뭐 같은 얘기를 나도 수많이 들었고 그 점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보고 싶으면 일단 그 나라에서 살아보고 현지인 친구를 일단 만들어서 현지인 친구들과 현지 식당이나 자기가 할 업종에 대해서 일단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최장 1년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망하지 않을 거면. 근데 섣불리 뭐 오픈해서 6개월, 1년 동안 그 운영 자금 및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뭐 여기 와서 사다 보면서 돈이 뭐 그렇게 많이 우리가 여행객처럼 활동을 할 건 아니니까 그 목적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성이 조사가 된 사람이 뭐 동업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와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을 제일 등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말만 그렇게 믿을 거는 안 되고 와서 진짜 현지 친구들도 만들어보고 현지 식당도 많이 다녀보고 현지 커피숍도 많이 다녀보고 해서 경험을 쌓아보고 내가 승부가 가능할 것 같다, 현지인 가격으로 해서 승부가 가능할 것 같다 하면 시작을 하시고, 아니면 살아보다가 뭐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맞춰서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질 걸 예상 못하는 것처럼 어떤 사업이 번성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가볍게 6개월 정도, 1년 정도 살아본다고 생각하시고 오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나라가 나랑 안 맞다. 그러니까 현실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즐겁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많은 차원적으로 틀리니까 그렇게 일단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커피숍 정리하고 저희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뭐 태국 친구들이랑 같이 몇 개월 동안 놀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눈에 보이는 게 많거든요. 더 재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와서 한번 살아보시고 사업은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